이번에는 세 번째 모듈인 영업계수 실무 용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객수와 객단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객수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입한 고객의 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수는 점포를 방문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영수증 발행 건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3명이 마트에 와서 장을 보고 계산 후 영수증이 한 장이 나왔다면 객수는 1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은 매출액 나누기 객단가를 하면 객수가 나옵니다. 표를 보면 1월 1일부터 31일 한 달 동안 10억의 매출이 발생됐고 고객 1명당 객단가가 2만원이라면 객수는 5,000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객단가는 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을 말하며 영수증당 구매 금액으로 1회 방문 시 고객의 평균 구매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식은 매출액 나누기 객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표에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출액이 10억이며 객수가 5,000명이라면 객단가는 2만원이 됩니다. 1월 한 달 동안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여 평균 2만원을 구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단가는 상품 평균 단가에 고객 1인당 상품별 매입 수량을 곱하여 산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아로마샵 상품 평균 단가 1만원 곱하기 1인당 2개를 구매했다면 객단가는 2만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객수와 객단가는 유통 채널에서 매출과 고객수, 평균 구매 금액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기에 머릿속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실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달성률과 신장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성률은 매출 또는 이익 등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합니다. 모든 기업에서는 매출 목표를 계획하고 기간 중 또는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퍼센테이지, 율로 나타내어 확인을 합니다. 공식은 실적 나누기 목표 곱하기 100입니다. 표에서 1월 매출액의 실적은 89억이고 목표는 100억이라면 달성률은 89%입니다. 영업이익 실적이 21억이고 목표가 25억이었다면 달성률은 84%가 됩니다. 이렇듯 목표에 대한 실적을 100으로 환산하여 잘했는지 못했는지 금방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신장률은 전년과 비교하여 금년 매출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공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공식에 대입해도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표에서 21년 1월 매출액이 10억이었고 금년 1월 11억을 달성했다면 10% 신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3억이고 금년 3.5억이었다면 신장률은 16.6%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신장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으니 영업을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표에서 매출액 달성률은 89%, 목표 대비 11% 미달했으나 작년보다는 10%가 신장했으니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영업 개수를 비교하여 영업의 현재 컨디션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비율은 자사나 자점 매출을 100으로 기준하여 경쟁사나 경쟁점의 매출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계수입니다. 공식은 경쟁사나 경쟁점 나누기 자사나 자점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1월 매출액 경쟁사나 100억을 했고요. 자사가 150억을 했다면 경쟁사의 대비율은 66.6%가 됩니다. 자사보다 경쟁사 매출이 낮으면 100% 이하가 되고 높으면 100% 이상으로 표현됩니다. 경쟁사와의 대비율은 낮을수록 당사가 경쟁사를 제압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 매출액이 100억이고요. 경쟁사의 매출액이 150억을 했다면 대비율은 150%가 됩니다. 우리가 100으로 보았을 때 경쟁사가 150%로 50%를 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를 100으로 봤을 때 경쟁사보다 실적이 더 많으면 100 미만, 많으면 100 이상으로 나타내어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통계수가 대비율입니다. 애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누리는 특정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판매가의 변동 없이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누리에는 표에 4가지 애누리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사 쿠폰 애누리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할인 쿠폰으로 얼마 이상 구매했을 때 얼마를 할인해 주거나 회원 가입 시 몇 프로를 할인해 주는 그러한 애누리입니다. 덤 애누리는 하나를 샀을 때 더 주는 1+1 행사를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누리는 깎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를 더 줘서 고객은 혜택을 받지만 자사는 비용이 발생하기에 결과는 애누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번들 애누리는 일정 수량 이상 구매 시 적용되는 애누리로 수입 맥주를 낱개로 구매할 때 개당 2,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4캔을 동시에 구매하면 1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서 총 2,000원을 애누리 해주는 그러한 행사가 해당됩니다. 멤버스 회원 애누리는 멤버스 회원 대상으로 할인되는 그러한 애누리로 특정 자격, 즉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애누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회계 용어로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세 가치의 증식, 늘어나거나 멸실, 줄어들거나 하는 그러한 이익과 손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점포를 경영하며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숫자로 표현한 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각 계정 과목이 있는데 총 매출액은 말 그대로 점포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말합니다. 순매출은 총 매출액에서 부가세와 애누리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익은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이나 기타 이익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이익, 장려금, 물류수입, 기타 영업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판매관리비는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수강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세금 과공과 등이 있습니다. 총매출액, 순매출액, 판매관리비는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판매관리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기부금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남은 이익을 말합니다. 회계 용어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기에 여기서는 가볍게 정의만 파악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매출과 순매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총매출은 상품 매출, 임대업체 매출 등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말하며 여기에는 부가세와 애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매출액은 총매출에서 임대매출과 부가세, 애누리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고객이 상품을 구입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영수증을 보시면 총 매출액은 2,400원, 그리고 순매출액은 2,280원, 애누리는 4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의 총 매출액은 2,400원, 여기에는 부가세와 애누리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순매출액은 애누리가 제외된 금액이며 부가세는 추후 제외하여 순매출에 정산됩니다. 애누리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받은 할인 금액이며 총 120원을 할인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이 모두 합산되어 총매출과 순매출에 보여지게 됩니다. 판매관리비에 알아보겠습니다. 판매관리비는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등 여러가지 각 계정 과목이 있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인건비는 직원의 급여 또는 용역사원의 인건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수도광열비는 우리 매장에서 쓰는 수도세라든지 전기세, 연료비가 수도광열비에 들어갑니다. 인건비와 수도광열비가 판매관리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차료는 매장을 임차하여 쓰는 경우 발생되는 임차료를 말하며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리에 관한 피복비, 의류, 식대,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금 과공과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지방세, 과태료 등
이러한 세금들이 세금 과금가로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란 우리 유형자산, 건물이라든지 집기 등에 따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비용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운반비는 상품이나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택배비 등을 말하고, 시설보수비는 건물 및 집기가 노후화됐을 때 시설 유지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말합니다. 영업용 소모품비는 영업에 필요한 소모품비, 트레이라든지 포장지, 세제, 휴지 등 영업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비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하여 판매관리비라고 지칭합니다. 다음은 손익분기점 BE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란 매출이익과 판매관리비가 같아지는 시점, 즉 이익도 손해도 나지 않는 시점을 말합니다. 앞서 매출이익은 상품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모두 합한 이익이고, 판매관리비는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리뉴얼 공사 투자비를 판매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유통채널에서는 투자비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주로 계산합니다. 표와 같이 매장 리뉴얼 공사 투자비 1억 원이 투자되었다면 기존 매출이익은 5천만 원이었으나 리뉴얼 효과로 매월 1천만 원의 매출이익이 순수하게 증가한다고 추정했다면 손익분기점은 1천만 원 곱하기 10개월 1억 원이 되는 그 시점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10월 이후에는 이렇게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여 효율이 나는지 분석하여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점유율 M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는 마켓 쉐어의 약자로 다수의 경쟁점과 매출 추세를 평가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공식은 자전 매출 나누기 상권 내 총 매출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보면 대구 지역 총 백화점 수가 3개라고 가정했을 때 1월 총 매출액이 214억 원일 때 각 백화점별 매출액을 총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상권 내 백화점 시장을 가장 점유하고 있는 백화점은 C백화점으로 41.5%이고요. A백화점은 32.7%, B백화점은 25.7%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면적은 매장의 영업 효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과 임대하여 운영하는 매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식은 영업면적 한 평당 면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정확한 면적 수치 확인을 위해 평당 면적을 3.3058로 나누어 제곱미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알퐁소 9평, 포레즈 9.6평, 에꼴리에 9.6평 이렇게 도면에 영업면적을 표시하여 나타냅니다. 평효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효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알아봤던 영업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효율이란 영업면적 한 평당 매출액을 말합니다. 해당 영업면적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확인하여 생산성의 효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영업면적 나누기 월평균 매출액으로 구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표를 보면 각 의류 브랜드 영업면적과 월평균 매출액을 나누어 평효율을 구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의 데이터이지만 현재 가장 평효율이 좋은 브랜드는 디어베이비입니다. 한 평당 월평균 36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효율 순위를 보면 디어베이비, 파크랜드, 탑텐키즈, 유니클로 순으로 평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효율이 낮은 브랜드는 원인을 파악하고 유행에 처지거나 상권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면 타 브랜드 교체 및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상품 회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이 몇 번 회전했는지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상품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비의 회수 기간이 짧으며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재고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A 상품의 회전율이 3.3회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회전율이 높은 만큼
판매 실적과 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C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BC 분석이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상품 판매량의 많고 적음에 따른 분석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내의 상품의 전체 판매량의 70에서 80%를 점하고 있는 상품은 A그룹, 15%를 점하고 있는 상품을 B그룹, 나머지 5%를 C그룹으로 분류합니다. 표를 보면 신라면, 진라면이 매출 구성비가 79.6% A그룹 상품이며 그 외 매출 구성비에 따라 B그룹, C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품 매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매출 구성비가 높은 상품에 대한 반품관리, 재고관리, 행사수립, 마케팅 등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매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판매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판매 상품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개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무판매 또는 3개월 무판매 등 설정한 기간 동안 재고는 있지만 매출이 0인 상품을 말합니다. 매장에는 엄청난 수의 SKU를 운영하고 있기에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또는 진열 위치에 따른 상품 노출 부족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판매 상품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실제 재고를 확인하여 실물이 없을 때는 재고 조정 및 진열이 되어 있다면 개선하거나 애누리를 통해 매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모듈 영업개수 실무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번째 모듈인 재고 관련 실무 용어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